자, 오늘 주제는 이제 12개 저희 리빌드 코리아의 마지막 주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죠. 그래서 이제는 대중소기업이 같이 커야 되겠다. 자, 이런 각도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이건 KDI에서 해본 겁니다. KDI에서 해봤더니 3만 불을 경계로 해가지고 국가가 급격히 요 3만 불 근처에 가면 외국 국가의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3만 불 넘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국가들을 보면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만이 앞으로 전진하고 그나마 선전하는 게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동안 추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아베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을 하고 있죠. 결국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3만 불을 경계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의 국가 발전 전략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쁜 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놓고 보면 3만 불 이전의 국가 발전 전략을 보니까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효율, 그 다음에 남들을 싸워서 이기는 경제, 이 추격자 전략의 패러다임하에 있더라. 그런데 3만 불 넘어서 앞으로 나가는 국가들은 혁신과 협력이 중심이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탈추격으로 가기 위해서 산업 구조는 대기업이 이제 중심이 되는 가물 구조 가지고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소기업의 생태계가 돼야 되고 이 나머지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분산돼야 되고 사회 문화도 불패에서 필승으로 가야 되고 규제도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로 가야 되고 교육은 전각 교육에서 창조 교육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총체적으로 전부 다 국가 전체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리빌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추격형 효율에서 탈추격의 혁신으로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놓고 다시 이제 산업을 놓고 보면은 산업은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죠. 하나가 혁신의 축과 하나가 효율의 축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효율 중심의 국가 성장을 해왔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효율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데 여기에 우리가 혁신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과 효율, 제품과 마케팅, 기업과 고객, 기술과 시장, 핵심 역량과 시장 균형은 사실은 두 개가 결합해야지 힘을 발휘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드러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혁신과 마케팅에서 결정된다. 자, 이래서 이 부분을 주로 담당해야 될 것이 이제는 중소벤처가 역할을 담당하고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될 것이 기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대기업이 담당하고 둘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태극과 같은 선순환을 하는 구조가 돼야지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과 시장의 결합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한 국가의 4대 전략을 보면은 혁신과 효율이 곱해져야지 성장과 고용이 만들어지죠. 혁신은 질이고 효율은 양입니다. 그래서 혁신만 있고 효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신제품을 냈는데 못 파는 거죠. 기업이 혁신하고 시장 효율이 없으면 망합니다. 반면에 효율은 있는데 혁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익이 안 납니다. 남들하고 차별화가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나죠.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보면 효율은 있는데 혁신이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혁신하는지를 모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기업들의 현재 고민 상태이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기업, 그리고 다시 제2한강의 기적을 만든 벤처,
이 둘이 혁신과 효율을 신규 산업과 주력 산업을 가지고 순환시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공약할 때도 보면은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고 벤처를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겠다. 참 고마운 얘기긴 한데 벤처를 만든 저로서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혁신만 있고 효율이 없는 경제가 되니까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죠. 여기에 국가가 공정한 사회를 통해서 이 대기업과 벤처의 순환 과정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룰을 만들어야죠. 여기 이제 우리는 인재를 공급해야 되니까 교육 혁신으로 인재를 공급해야 되겠다. 이 전체 구조가 국가 혁신의 4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 4대 전략을 우리 후보들이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전체를 놓고 보면 다시 보면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이 이제는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벤처 창업을 했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스케일업, 직접 세계화하는 글로벌화와 간접 세계화의 M&A, 이 두 가지를 통한 성장과 고용이 돼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창업 활성화, 상생력 M&A, 초협력 글로벌화,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3대 정책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질적인 혁신, 양적인 효율이 되겠죠.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기업들을 쭉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놓고 보니까 대략 이 6단계 발전을 하는 걸로 분류가 됩니다. 6단계 발전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이건 국내 시장에서 로컬 시장에서 성장을 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4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단계 성장을 하는데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을 하고 혁신 프로세스가 발전하고 IP 경영이 발전하고 이 유형을 제가 이름을 창업벤처, 혁신벤처, 로컬 기반 벤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죠. 우선 창업벤처, 혁신벤처가 커서 다시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되고 이들이 글로벌 개방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혁신벤처를 글로벌 개방 기업이 사들이는 게 혁신시장이고 여기서 회사를 팔고 돌아오는 게 시리얼 앙트레프레너고 이들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초협력 글로벌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우리가 이제 벤처 창업을 해요. 벤처 창업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단독 혁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창업 벤처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죠. 그걸 가지고 제품 혹은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제일 황당한 통계가 이런 겁니다. 창업 활성화를 시킨다. 그리고 창업 활성화의 성과로서 고용 실적을 물어봐요. 참 이건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업 기업들은 아직까지 시장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는 고용을 해봐야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매출을 해봐야 얼마를 하겠습니까? 창업 기업들한테는 당신이 뭘 새로운 걸 만들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들에게 매출과 고용을 물어보면은 이거는 나무에서 물고기 찾는 면목구호가 되어버리는 거죠. 매우 잘못된 정책 추진 과정 중에 하나가 창업 활성화하면서 매출과 일자리를 통계를 내는 겁니다. 창업 벤처는 혁신을 만들 뿐이죠. 이들이 국내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 시장 진입을 하게 되면 비로소 효율과 시장의 효율과 기술의 혁신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면적만큼의 수익성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혁신을 많이 크게 하거나 시장을 많이 차지하거나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매출과 고용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혁신 벤처를 대한민국에서는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전체가 벤처고 그 중에서 혁신 벤처가 주로 국내 시장에서
혁신 제품으로 국내 시장을 차지한 기업들, 이노비즈 형태의 기업들. 이 단계가 되면 대략 매출이 100억대 근처를 가게 됩니다. 100억